대중가요로도 만들어진 두형이 유괴 사건. 1962년 9월 10일, 만 3살인 두형이는 아침을 먹은 뒤 8시 30분쯤 서울 마포의 한 초등학교에 가는 누나를 따라 나섰다. 누나가 다니는 학교는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누나가 학교로 가자 두형이는 1살 더 먹은 정섭이와 집 앞에서 놀다 사라졌다. 처음에는 두형이가 길을 잃은 줄 알고 경찰에 실종 아동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석간신문에 현상금 20만 원을 걸고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는 광고를 냈다. 당시 쌀 한 가마값이 5천 원 선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이는 1962년 태풍 노라와 극심한 가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400%나 상승한 가격이었다. 따라서 20만 원이라면 그해 값이 폭등한 쌀 40가마를 살 수 있었던 액수였다. 하지만 현상금을 내걸자마자 협박 전화와 협박 편지가 오기 시작했다. 광고가 신문에 나온 날 오후 7시경 서울 용산에 산다고 자신을 밝힌 30세가량의 여자가 두형이의 인상착의가 이러이러하냐 는 전화를 했다. 다음날 아침 9시경에는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있는 애가 두형이가 틀림없는데 울어서 귀찮으니 데려가라 고 전화한 후 전화를 끊기도 했다. 또 신문 광고를 낸 지 사흘 만인 13일 정오쯤 아이를 찾으려면 협상하자. 현금 20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본의 아닌 비극이 생길 것이다 라는 편지가 배달되기도 했다. 편지를 읽은 두형이 아버지는 아들이 유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런 협박 전화나 협박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의 협박 편지도 있었다. 16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장위동을 지나는 경원선 철도 91호 전선주 앞에 돌을 쌓아두었으니 20만 원을 갖다 두라. 아이는 10시간 후에 돌려보낸다. 하지만 그날은 물론 19일과 22일에도 그곳에 가짜 돈을 갖다 놓고 기다렸으나 허탕이었다. 또 16일 정오 장충동 고갯길 신당동 쪽으로 현금 20만 원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라 는 내용의 편지가 배달되기도 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10월 6일 오후 6시에는 2만 원을 준비해두면 아들을 2분 내에 돌려준다 는 전화와 편지를 받고 18세가량 된 소년에게 돈을 떼인 일도 있었다. 또 10월 15일에는 공중전화를 이용 40만 원을 주면 아이를 돌려보내겠다, 30만 원을 주면 아이를 돌려보내겠다 는 등 협박하는 인물도 있었다. 그러자 두형이네 가족이 아이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자 7살 먹은 자신의 아이를 시켜 아버지 말없이 돈을 줘요 라 시키기도 했다. 이 인물은 결국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듯 두형이 실종 사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두형이 가족들을 더 가슴 아프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두형이는 위로 누나를 5이나 둔 외아들이다. 과일과 채소 도매상을 했던 아버지 덕의 두형이네는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했다. 따라서 유교적 정서가 사회를 지배하던 당시 늦은 나이에 아들을 갖게 된 두형이 아버지는 두형이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 한다. 두형이 유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당시 대통령권 안대행이었던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두형이를 하루속히 집으로 보내줄 것을 당부하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두형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두형이는 유괴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 설령 유괴되었다 해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광고나 신문 기사를 보고 두형인의 불행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던 범인이 둘이나 잡혔고, 둘째, 협박 편지를 보낸 필적이 3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장난을 했거나 아니면 협박이 성공하면 돈을 뜯어내려던 의도로 보낸 것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진짜 유괴범이라면 이미 현상금까지 걸었으므로 협박하지 않고도 돈을 뜯어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러므로 경찰 측 견해에 의하면
두형이는 길을 잃고 헤매다 미아보호소 등을 거쳐 어느 보육원에 수용되어 있든지 이니면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게 되자 처벌을 두려워한 운전자가 두형이를 그대로 싣고 가 어딘가에 유기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형이 부모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두형이 아버지는 두형이를 돌려준다면 상대가 설사 유괴범일지라도 경찰에 알리지 않겠으며 약속한 현상금 20만 원을 주겠다. 고 호소하였다. 또 두형이 어머니는 아이가 약해 누가 기르지도 않을 것 같다. 아들의 최근 사진을 보이거나 음성을 들려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고 말했다. 두형이 유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세아 레코드 회사 사장 최치수가 두형이 찾기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노래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작사는 반야월, 작곡은 나음파가 하여 두형이를 돌려줘요라는 노래가 만들어졌다. 이 노래는 이미자가 불렀다. 당시 그녀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더구나 그녀의 음색은 애수를 띄었기에 이미자에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미자를 불러다 노래 연습을 시켰다. 그럼에도 두형이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1977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